9단원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형성평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에 자석을 넣거나 빼면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코일 주위에 이렇게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코일에는 이러한 자기장 변화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2번,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유도 전류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석을 그림에서처럼 N극을 코일 내부로 가까이 갈 때와 뺄 때 코일 내부의 자기장 변화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도 서로 반대가 됩니다. 3번, 자석을 빨리 넣을 때와 천천히 넣을 때 유도 전류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석을 빨리 넣으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 변화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더 커지게 됩니다. 2번, 그림은 자전거용 발전기를 자전거에 부착하고 바퀴를 돌리면서 발전기에 연결된 전구의 밝기를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바퀴를 빨리 회전할수록 전구가 더 밝게 빛난다. 예, 맞는 말입니다. 2번, 바퀴가 회전하지 않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3번, 바퀴가 회전할 때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전류를 유도하는 발명품인 거죠. 4번,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 발전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예, 여기가 틀렸죠. 빛에너지가 아니라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5번, 발전기 자석을 더 강한 걸로 교체하면 같은 속력으로 회전하더라도 전구는 더 밝게 빛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은 화력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네, 보일러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화학에너지에서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발전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화력발전에서는 에너지 전환 순서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에너지 순서로 에너지가 전환되게 됩니다. 4번, 화력발전의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증기터빈, 가스터빈, 복합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우리 교과서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의 화력 발전이 비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발전 용량은 증기터빈 방식이 가장 크죠. 2번 복합 방식은 가스터빈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스터빈 방식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 가스를 물을 가열하는데 이용하는 방식이 복합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가스를 버리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증기터빈 방식은 물을 가열해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요. 가스터빈 방식은 연료를 연소하면서 얻은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답은 이제 5번이죠. 복합 방식은 가스터빈 방식과 증기터빈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다. 5번 송전 전압, 전류, 손실 전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실 전력은 송전선이 갖고 있는 저항에 의해 발생한다. 송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선을 이루고 있는 금속 원자 핵과 부딪힙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송전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도 높아진다. 송전전압이 높으면 지면으로 방전되거나 그래서 감전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을 높게 세워서
송전선을 지면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3번,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이 크다. 4번, 송전 전력이 같을 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력은 감소한다. 송전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이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이 같을 때 송전 전압을 높이게 되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손실 전력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요. 송전 전력이 같을 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6번, 전선을 지하에 묻을 때 장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감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니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수하기 쉽다. 전선을 지하에 묻게 되면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해당 지점을 찾아서 보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6번의 답은 3번 기억과 니은이죠. 7번 문제. 그림은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층의 이름을 각각 쓰고 이 중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층을 고르시오. 태양 내부 구조를 보면 중심부 핵,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주로 복사의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주로 대류의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대류층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층은 C, 중심부 핵이죠. 여기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8번, 다음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1개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질량 감소가 있죠. E는 MC 제곱, 여기서 M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의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질량 등가 법칙,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감소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근원이 되는 겁니다. 1번, 태양의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2번, 수소가 융합하여 헬륨이 만들어진다. 예, 맞는 말이죠. 3번, 태양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1000만 켈빈 이상으로 태양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4번, 기억의 질량보다 니은의 질량이 더 작다라고 해야 되죠. 5번, 디귿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 9번, 그린 가와 나는 지구 환경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을 쓰시오. 태양 에너지죠. 가,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태양 에너지가 이 식물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나, 눈이 내릴 때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응결되는 양보다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증발된 물이 강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표로 되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 10번,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여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것,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얻는 것. 이거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고요. 하루에 약 2번씩 밀물, 쇠물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얻는다. 이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체의 사체가 지하에 매몰되어 탄화작용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쓰는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살았던 지질시대의 그 생물의 사체, 그건 역시 근원은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인 겁니다. 11번 핵발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정답은 2개입니다. 자, 핵발전, 핵 분열을 이용하고 있죠. 예, 우라늄의 핵 분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폐기물 처리가 비교적 쉽다가 아니라 이제 핵 발전을 한 동안 사용한 핵연료는 장시간 밀폐된 곳에 보관해야 되죠. 폐기물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3번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발전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겠죠. 5번 우라늄을 농축하여야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천연 상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답은 2번과 5번이죠. 12번 그림은 원자로 내부에서 우라늄이 분열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핵 분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내부에서는 원자핵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갈수록 분열되는 원자핵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13번 다음은 어떤 발전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한번 설치하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 발전 단가는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야 하기도 하고 다음 터빈이나 코일과 자석으로 된 발전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장 위험이 적다. 자, 이러한 발전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겠죠.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제 사용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발전 방식입니다. 14번 석탄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시오. 기억, 니은, 디귿 순서죠. 기억,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니은, 식물의 사체가 땅에 묻힌다. 디귿, 열과 압력을 받아 탄소가 남는다. 식물의 사체를 이루고 있던 것 중에 수소, 산소, 질소는 대부분 그리고 탄소의 일부와 함께 메테인 가스, 암모니아 그리고 물로 변해서 사라지고요. 탄소는 대부분 이제 남아서 석탄을 형성하게 됩니다. 15번 신재생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류, 태양, 바람, 파도 모두 신재생 에너지원이죠. 고갈되고 그리고 발전이 되었을 때 지구 환경을 해치는 부산물을 만들지 않고 우라늄은 핵발전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6번 조력발전을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매일 약 2번씩 일어나는 조석 현상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지형적 조건이 조력발전에 유리하다. 그래서 시와오 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이다.
17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디귿 에너지 고갈의 우려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의 발생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전극, 연료 전극과 공기 전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해질이 있고요. 연료 전극으로는 수소가 주입이 되고 공기 전극으로는 산소가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 전극에서는 지금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즉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기 때문에 수소는 산화되게 되고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 공기 전극으로 이동하고요. 전자는 전기 회로를 따라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연료 전극은 음극, 공기 전극은 양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 전극에서 산소는 수소를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유전자가 전기 회로를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물은 물밖에 없으니까 청정 에너지원인 거죠. 그래서 1번 연료 전극은 음극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2번 반응 후 생성되는 물질은 물이다. 답은 2번이죠. 3번 연료 전극에서 수소가 수소이온으로 변한다. 4번 전자는 도선을 통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한다. 5번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입니다. 19번 연료전지에서의 에너지 전환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20번 적정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문명이 소외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낮은 수준의 기술이다. 낮은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2번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3번 현지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4번 지역 공동체 삶을 고려하여 개발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술이다. 5번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이다. 2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풀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